갑시다. 보면 77쪽부터 봅시다. 77쪽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단 지수든 로그든 문제를 풀 때 항상 좀 뭐를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랬죠. 일단 무조건 첫 번째는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이 통일이 안 될 때는 혹시 지수가 통일이 돼 있다면 얘들이 어떻게 돼야 같아질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라고 했었는데, 77쪽 질문 괜찮아요? 없어? 77은 없어? 없어? 넘어간다? 넘어갈게. 그럼 78쪽 78쪽 또 없어?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럼 79쪽 79쪽도 괜찮아? 모르는 게 있으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넘어갈게요. 77번이랑 8번이랑 이렇게 실생활에서 활용 문제들은 우리가 보통 식을 세우는 게 조금 어려운데, 문장을 보고 식 세우는 연습만 좀 하시면 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자. 우리가 정수 필터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얼마가 곱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 곱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x개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럼 2분의 1이 몇 번 곱해질까? x번이 곱해지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x개를 통과했을 때가 원래 불순물의 양의 얼마가 된다고 돼 있어? 12.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 12.5%라는 걸 우리가 분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너희 1%가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1%가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12.5만 보는 거야. 12.5를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25죠. 그렇게 바꾸면 안 돼. 뒤에 뭐가 붙어 있지? 퍼센트가 붙어 있죠. 퍼센트.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1%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고 했어? 100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퍼센트 앞에 있는 숫자에다 뭐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100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12.5를 분수로 바꾸면 원래 10분의 125잖아요. 근데 얼마를 더 곱해줘야 되는 거야, 분모에? 100을 더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지금 1000분의 125가 됐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이죠. 약분하면. 그럼 이제 봐봐. 우리가 지금 한 번 통과할 때마다 2분의 1이 곱해지는데 그걸 x번을 통과를 했더니 얼마가 됐다는 거야? 8분의 1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2분의 1을 몇 번 곱해야 8분의 1이 됩니까? 그래서 x는 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퍼센트를 분수로 바꾸는 거.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거든. 이거 5% 머릿속에도 좀 잘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78번 보러 갑시다.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로그에서도 했었던 그런 실생활 문제인데, 일단 문자별로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라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줄에
1월에 나온 음식물의 쓰레기 양을 우리는 T1이라고 두겠다. 그런 다음에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의 양은 그냥 T라고 두겠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1월에 나온 음식물의 양이 주어지면 T1에 넣고 T개월 뒤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음식물 양은 그냥 T에다 넣으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밑에 봅시다. 식이 저런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저기에다가 이제 숫자만 좀 잘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T가 T1에다가 5분의 4에 5분의 2 KT 승이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T에다가 어떤 적절한 숫자만 좀 잘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줄 봅시다. 2024년 1월에 나온 양이래요. 1월에. 그럼 저 1200이라는 걸 어디에 넣어야 된다는 뜻이야? 1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T1에다가 1200을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T1 자리에다가 1200을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같은 해 몇 월이라고 돼 있어? 7월이지. 그럼 1월에서 7월까지는 몇 개월이 흐른 겁니까? 그렇죠. 그럼 소문자 T에다가는 뭐 넣으라는 뜻인 거야? 6을 넣으라는 뜻이겠지. 그럼 2, 3, 4, 5, 6, 7, 6개월이 흐른 거니까. 그래서 요 T 자리에다 6을 넣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때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이 960이니까 어디에다가 960을 넣어라? 그냥 T에다가 960을 넣으라는 거겠죠. 내가 요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뒤에 써보면 5분의 4에 우리가 6개월이 흘렀으니까 저기에는 6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 5분의 12K승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겠지.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누구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K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양쪽 정리를 좀 합시다. 1200이 이쪽으로 넘어가 120을 일단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8이지. 그걸 조금 더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되니까 얘가 5분의 4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밑이 통일돼 있잖아.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얘가 얼마가 되고 싶다? 1이 되고 싶다는 거겠죠. 그럼 얘가 1이 된다라는 건 이 K는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K는 몇 분의 몇? 12분의 5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별로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잘 대입하고 계산은 너희 몫이죠. 계산은 정리해 두시고 더만 적지 마시고 식도 한번 쓱 세워보시고 식도 한번 쓱 적어보시고 대입하는 식을 한번 적어보시고. 맞췄어요. 아 맞춘 거야? 좋아요. 그럼 다른 데 부른 거야? 자, 다음 81로 갈게요. 84, 85. 자, 81쪽에 4번, 5번 할 거고요. 또 뭐 필요한 거 없나요? 그럼 4번 먼저 봅시다. 자, 4번을 보면 위에를 보면 3의 x 플러스 1승을 너희가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 저런 걸 딱 보면 뭔가 좀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3의 x 플러스 1승이 의미하는 것은 3의 x승이랑 뭐가 곱해진 거야? 3의 1승이 곱해진 거죠.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3 곱하기 3의 x승이라고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3의 y승이 더해졌고 그게 지금 18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3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의 x승이랑 3의 y승이랑 3의 마이너스 1승이 곱해진 거잖아. 우리는 이 3의 마이너스 1승을 뭐로 바꿀 수 있죠? 3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값이 지금 9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반대로 넘겨버리면 이게 얼마라는 거? 27이다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3의 x승, 3의 y승을 반복해서 쓰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를 살짝 치환해서 써볼게.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의 식은 3A 더하기 B는 18이 될 거고 밑에 식은 A하고 B를 곱한 게 27이다 되는 거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요. 그럼 우리 몇 차를 건드리라고 배웠죠? 1차를 건드려서 2차에 대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식을 변형해서 여기에 넣은 다음에 하나의 값이 구해지면 다른 값은 세트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B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8.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얘를 넣겠다는 거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8A가 27. 그럼 전부 다 넘겨오고 마이너스 3을 약분을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죠. 그럼 이 A 값 나온 걸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9가 나오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답을 끝내면 안 돼, 얘들아. 되돌려줘야 돼. 우린 지금 3의 X승을 A라고 뒀으니까 얘가 3인 거고요. 3의 Y승을 B라고 뒀으니까 얘가 9인 거잖아. 그래서 X는 1, Y는 2 이렇게 구해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각각의 값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5가 되겠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얘는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치환을 해서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 공수에서 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있을 건데 공수가 잘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문제 풀 때 계속 뭔가 막힙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뭔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가르쳐 줄 때만 머리에 넣어도 앞으로 문제 풀 때는 다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대신에 뭔가 내가 공수에서 몰랐던 걸 설명을 해줘. 그럼 집 가서 복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까먹어요. 필요한 거 좀 적어놨어?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슬쩍 뭐 필요한 정보만 좀 써놔보세요. 저 다음에 85번 갑시다. 지금 우리 아가 두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두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A하고 B의 중점 좌표가 저거다라고 돼 있죠. 그럼 너희 중점 좌표 구하는 방법이 뭐지? 선영 씨 중점 구할 줄 알아? 눈이 안 보인다. 중점 구할 줄 알아? 몰라? 중점은 두 점의 x좌표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고 두 점의 y값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그게 중점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점은 두 점의 평균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점의 평균은 무게중심, 두 점의 평균은 중점으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85번 가자. 그럼 일단 우리는 A, B를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K 값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뭐 갖다 놓고 두 점을 구할 수는 없는 상태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되니까 그 각각의 좌표를 가정을 조금 해야 돼요. A를 몇 콤마 몇이라고 둬볼래? A를 몇 콤마 몇이라고 볼까? 알파 콤마? 저기 뭐 하나에다 넣었다 치면 3의 알파승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럼 다른 점 하나는 베타 콤마 3의 베타승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편의상 A를 알파 콤마 3의 알파승, B 좌표를 베타 콤마 3의 베타승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둘의 중점이 뭐라고 돼 있으니까 0, 3분의 0. 그럼 이걸로 중점 구하는 걸 써보면 얘 둘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게 얘잖아. 그럼 이 둘을 더한 것 자체가 얼마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3의 알파승이랑 3의 베타승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게 얘인 거잖아. 그럼 이 둘을 더한 건 얼마라고 나타낼 수 있다? 3분의 10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알파하고 베타 값이 절대값은 어떤 뜻일까? 같다는 거겠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어떤 상태인 거야? 반대인 겁니다.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뜻일까? 예를 들어서 알파가 1이야 얘들아.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은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놈입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나는 두 점이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x값인 거잖아. x값. 자, 그 정도 힌트를 얻고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값? k값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알파하고 베타를 y는 3의 x승과 y는 마이너스의 3분의 1의 x승 얘 둘의 교점 좌표를 얘하고 얘라고 뒀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얘하고 얘하고 어떻다라고 뒀을 때 같다라고 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3의 x승이랑 얘랑 같다라고 둘 거니까 그걸 반대로 넘겨오면은 플러스 3분의 1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뭐 하고 싶다는 생각 드니?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죠. 왜냐하면 얘는 3의 x승을 t라고 두게 되면 얘는 뭐라고 두면 되니까? t분의 1이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 더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린 지금 3의 x승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놈이지 0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잖아. 전부 다 뭐 곱하고 출발할 수 있다? t 곱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식을 적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의 두근은 뭐라고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두근은 뭐라고 둬야 될까?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이라고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뭐라 할 때라는 게 있는 거니까 뭐 써야겠어? 근과 계수 관계겠죠. 일단 써보면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이 일단 근과 계수 관계로 얼마? k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슥 가봅시다. 우리 아까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이 뭐라는 걸 찾아냈어? 3분의 10 찾아놨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 값은 얼마? 3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하나씩 정보를 찾아 놓고 들어가도 답이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보고 그것만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와도 상관이 없고요.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점은 몇 개 점의 평균? 2개 점. 무게중심은 몇 개 점의 평균? 3개 점.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좀 많이 쓰입니다. 더 없어요 질문? 넘어갈게요. 82쪽 189번 9번이랑 또 87이 7이랑 또 91번 91번 또 90번? 또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187로 갑시다. 여기도 보자마자 일단 뭘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될까? 그렇죠. 이런 거 봤는데 치환이 안 떠오르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식을 정리를 너희가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식은 너희가 문제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4의 x승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승인데 그 2의 플러스 1승이 앞으로 떨어지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눈엔 제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k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2x승을 t라고 치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식을 바꿔 쓰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지. 이해돼? 요게 돼야 된다고. 요게 너희가 마음속으로 돼. 이걸 굳이 손으로 다시 쓰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추가로 주어진 힌트가 그 두 분의 차가 얼마라는 힌트? 2라는 힌트죠. 그리고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 그 두 근을 뭐라고 가정해볼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은 너희가 뭐라고 둬야 되는 거야?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라고 둬야 되는 거겠죠. 이해돼? 근데 우리는 이 두 분의 차이가 얼마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그럼 우린 굳이 문자 두 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뒀어. 그럼 다른 한 거는 너희 자유입니다. 알파 플러스 2라고 둬도 상관이 없고요.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둬도 상관이 없겠지. 뭐로 두고 출발해 볼래?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좀 친숙하잖아. 얘로 두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한 근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뭐라 할 때인 거잖아. 또 뭐 써야 돼? 근과 계수관계 써야겠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보면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알파 플러스 2승이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알파승이랑 2의 알파 플러스 2승을 곱했을 때가 K다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너희 눈엔 이게 또 뭐로 보여야 될까? 이게 뭐로 보여야 될까? 이건 대답을 좀 해봅시다. 얘는 뭐로 보여야 되는 거야? 4 곱하기 2알파승으로 보여야 되죠. 얘는 그냥 2알파승이잖아. 그럼 이 둘을 더하면은 2알파승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다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2가 돼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라는 게 나와?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1을 집어넣어주고 이 자리에도 1을 집어넣게 되면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의 몇 승인 거야? 4승인 거지. 그러니까 K 값은 16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달아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치환 계속 쓰고 있고요. 보이나? 세연아? 잘 보이나? 넌 눈이 좀 안 보여. 이제 밑에 질문 들어온 연달아 3개는 안 풀어본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189번 지금부터 3분 드려볼게요. 맞추란 뜻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뭐라도 시도를 좀 해보세요. 189번입니다. 3분 시리아 3문제 줘.
3분은 끝났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너희가 제일 먼저 땡겨야 되는 힌트를 먼저 설명할 건데 머리 들어볼까? 우리한테 지금 함수가 총 몇 개가 주어져 있어요? 3개. 뭐부터 써야 되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포커싱을 해가지고 먼저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3개의 함수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 확률상으로 지수함수는 2개가 주어졌고 1차 함수는 하나가 주어졌잖아요. 뭐를 쓸 확률이 높을까? 혼자 다른 1차 함수를 쓰는 확률이 높겠죠. 지수함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얘 쓸지 얘 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금 포커싱을 할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면 좋냐면 보조선 2개를 조금 그을 겁니다. 이 P에서부터 X축의 평행한 선, 이 Q에서부터 Y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쭉 긋게 되면은 무슨 삼각형이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5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2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2라는 건 이 변화량분의 이 변화량이 2라는 거지. 몇 대 몇이라는 뜻이야? 1대 2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잠시 t라고 두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t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로 피타를 썼을 때 빗변 길이가 루트 5라는 거잖아. 우리는 이 t가 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왜냐면 t제곱 더하기 4t제곱이 5가 되니까 5t제곱은 5잖아요. 그럼 t제곱은 1인데 t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힌트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좀 뽑아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PQ의 X좌표 차가 얼마라는 걸 알게 됐다? 1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Y좌표의 차이는 2라는 것까지도 덤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수함수로 가야 되는 거잖아. 지수함수를. 그럼 우리가 이 P라는 좌표를 뭐라고도 볼까? 이 P라는 좌표를 뭐라고도 볼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파 콤마라고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모르니까 가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3분의 2 알파 플러스 3승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 Q라는 좌표는 P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온 거잖아요. 그럼 이 Q 좌표는 X좌표를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저기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승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 괜히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이 y들의 좌표차가 얼마가 나야 돼? 2가 나야 되죠. 그럼 얘에다가 얘를 뺀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뭐 한 건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얘하고 얘 y 좌표 차이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얘 y 값에다 얘 y 값을 뺀 게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고 있니? 써볼게. 얘에다가 얘를 쓰는 건 빼는 거니까 3분의 2 알파 플러스 2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3승이 올 거고 얘에다가 얘가 빠지면은 플러스 3분의 5인데 그게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만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3분의 2의 플러스 2승 뭐로 떨어질 거야? 뭐로 떨어지지? 9분의 4로 떨어지겠죠. 위에다 쓸게.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알파승. 얘도 정리하게 되면 얼마로 떨어지지? 3분의 2의 플러스 3승이 27분의 8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8 곱하기 3분의 2의 알파승. 그게 이쪽으로 슥 넘어가게 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겠지. 그럼 요거 값만 이제 좀 정리합시다. 통분해야겠지? 이거 27분의 얼마입니까? 27분의 12에다가 27분의 8을 빼는 거니까 27분의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요거 다 사라지고 여기에 얘가 남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3분의 2의 알파승을 남긴다는 건 양쪽에 얘의 역수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얘한테 4분의 27이 곱하는 거니까 12분의 27이죠.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12분의 27 맞지? 12분의 27이니까 4분의 9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3분의 1을 몇 승해야 얘가 나온지를 찾으라는 거잖아. 대충 비슷한 거 만들 수 있는 거 얘를 제곱하면 9분의 4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그 9분의 4를 뭐 하는 게 필요해?
역수시킨 게 필요해. 그럼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 값이 찾아졌으니까 좌표 값이 나오겠지. 좌표 값만 좀 찾아보자. 요 알파에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한다라고 쳐볼게.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콤마. 그럼 얘는 3분의 2의 1승이 되잖아. 그럼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3분의 5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럼 K는 마사만 반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3분의 얼마? 1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걸 맛을 좀 봤는데 이 한 문제를 풀어내려면 너무나 스무스하게 1차 함수의 기울기라든지 직각삼각형에서의 피타라든지 비율관계라든지 이게 당연히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건 다 중등 때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라 혹시 모른다면 지금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다 정리됐나? 했어 정리? 저 다음 190번 안 풀어본 사람들 좀 있나? (190번) 도 3분 드릴게요. 시작.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도 식을 변형하는 것 정도까지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정서 죽은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픽 소리 지면 시켰네. 놀라잖아. 이씨, 깜짝 놀랐네. 조서. 너 방금 살짝 잤지? 너 씨, 이씨.
제가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항상 칠판 왼쪽에다가 뭘 써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을 풀 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걸 좀 써볼 건데 9의 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항상 써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는 거다. 내가 지금 아마 이 유형을 풀 때 항상 이걸 써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우린 얘를 보자마자 그럼 뭐를 써야 된다라는 게 눈치가 채줘야 돼.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을 뭐라고 두겠다? t라고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9의 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t가 들어가는 걸 거잖아요. 그럼 식을 좀 써볼게. 자, 3의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하면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0은 0이 되는 거겠죠. 숫자가 좀 더럽긴 하네. 왜 이렇게 더럽지? 문제 잘못 쓴 거 없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꼭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거 못 풀었다면 요 과정 하나가 빠져 있을 거예요. 3의 x승 양수죠. 3의 마이너스 x승 양수죠. 뭐를 쓸 수 있습니까? 산술 비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한 것은 자, 이 둘을 곱하면 얼마? 이 둘을 곱하면 얼마? 1이죠. 루트 씌우면 1이죠. 2 곱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는 뭐보다는 항상 어떻다는 거야? 2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t가 2보다 어떤 것들만 쓸 수 있는 상태? 크거나 같은 것들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오더라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줘야겠어요? 인수분해 좀 해봐야겠지. 인수분해 해보자. 3t, t 어떻게 쪼개줘야 되지? 어디에 얼마? 그 위에 10. 위에 10 여기에 3 주면 되겠지. 어디에 마이너스 주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럼 t를 찾아봅시다. t 값이 지금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건데 3분의 1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쓸 수 있어.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는 얘만 이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되돌립시다.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 3분의 1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잠시 3의 x승 분의 1로 바라보게 되면은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인 거잖아. 그럼 이제 또 한 번 더 치환을 할게. 자, 3의 x승을 k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 방정식이 k 더하기 k분의 1이 3분의 10 그리고 지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놈이죠. 전부 다 못 곱하고 출발해도 돼. k 곱해도 되지. 근데 이 3도 거슬리잖아. 전부 다 못 곱하고 출발할까? 3k 곱하고 출발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3k 제곱. 그럼 여기다 3k 곱하면은 플러스 10k니까 반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k, k, 3, 1, 마마. 그럼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3분의 1 또는 3 이렇게 나오지. 이제 마지막으로 되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3의 x승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건 그때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3의 x승이 3인 게 하나 또 나오니까 그때 x 값은 1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은 맞춰 쓸 수도 있어. 근데 정확한 풀이 과정에는 얘가 조금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산술기하를 써서 범위 찾았던 거. 서술형 풀일 땐 이게 꼭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나가고 싶나? 이렇게 밖을 보면
자, 그 다음에 191번은 굳이 뭐 풀 시간을 안 들이고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일단 시작하자마자 뭘 써야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 뭐 써야겠냐? 당연히 치환 써야 된다는 게 보여야겠죠. 그게 이런 치환 이런 거는 보자마자 5초 안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치환 그럼 2x승을 t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바꾼 식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읽은 다음에 우리가 뭐 써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그렇게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2x승을 잠시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라고 치환했는지를 쓰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상당히 중요한 힌트가 아니라 습관 중에 하나거든. 그럼 밑에 있는 것 좀 써보면 t제곱 10 불러봐. 치환 된 10 불러봐. t제곱 at 마이너스 4a는 0인데 얘가 실근이 뭐만 있대요? 알파만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파라는 건 1보다는 어떻고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그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거야. 양수 a의 값.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우리가 원래 방정식의 그 근이 알파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2의 알파승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의 알파승이 결국에는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럼 우리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t는 뭐보다는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는 큰 상태인 거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어떤 근을 구했을 때 이 t 값이 양이 하나, 음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죠.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왔다가 쳐도 그 음은 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지금 t는 0보다 어떤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큰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겠죠. 또는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중근을 가져도 실근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가 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더 쉬운 거부터 쓸게. 얘가 무슨 근을 가질 때? 얘가 2알파승이라는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가 하나 있겠죠. 또는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과 무슨 근을 가질 때? 양근 하나, 음근 하나를 가질 때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음근은 근으로 쓸 수 없으니까 양근 하나만 답이 될 거니까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중근이 된다는 건 얘의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0이죠? 판별식 한번 불러봐. a제곱 플러스 16a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a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는데? 0 또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 얘도 한번 판단하러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얘가 무슨 근과 무슨 근을 가질 때라고 돼 있어? 양근과 음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양의 절대값이 더 클지 음의 절대값이 더 클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게 양일 수도 있고 더한 게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한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양 하나, 음 하나니까 이 둘을 곱한 건 항상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근각의 수행관계를 써보면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양 하나, 음 하나니까는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는 상태? 작아야 되는 상태겠죠. 그리고 그 a라는 것은 그럼 0보다 어떻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커야 될 거다라는 힌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안 쓴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알파라는 실근 있잖아요. 그 실근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범위 안에 놀아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2의 알파승이 근으로 나온 거니까 그럼 2의 알파승이라는 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거야? 2의 1승이니까 2부터겠죠. 그 다음에 2의 2승이니까 4까지의 범위 안에서 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그 실근값은 이 범위 안에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요 2차 방정식은 2의 알파승을 해로 가지는 놈이니까 저기서 나온 해는 요 범위 안에 놓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에 증근은 일단 이렇게만 써놨지 이 둘 중에서 누가 될 수 있고 또는 둘 다 안 되는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슨 근을 가질 때라고 했었던 거지?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판별식을 썼고 그 판별식을 써서 얘 또는 얘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중근이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 알파승이 되는 거잖아. 얘로 식을 한 번만 바꿔서 써볼게. 결국엔 저 식이 얘를 중근을 가질 때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t-2의 알파승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식이 저기에 있는 t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4a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럼 이거를 내가 전개 한 번만 해볼게.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의 2의 알파승 t가 될 거고 플러스 4의 알파승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식이 여기 있는 이 식이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말 뜻은 여기 있는 임마하고 여기 있는 임마하고가 어때야 된다는 뜻이야? 같아야 된다는 뜻일 거고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지금 어때야 된다는 뜻입니까? 같아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A가 뭐 또는 뭐인 게 나왔던 거야? 0 또는 마이너스 16이 나왔던 거잖아. 0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얘가 0이 돼버리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럼 A가 0일 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왜 A가 지금 0이 안 되는지 확인된 거 이해돼요? 그럼 이번에 A가 뭐일 때 확인을 해보자. 마이너스 16일 때 해보자.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을 넣으면 마이너스 16t가 되는 거잖아. 그 말 뜻은 여기 있는 얘도 지금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 거겠지. 맞냐? 그러면 2 곱하기 2의 알파 승이 16이 되는 거니까 2의 알파 승은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알파 값은 뭐가 나올 건데? 3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그 2의 알파 승의 값은 뭐하고 뭐 사이에만 놀고 있어? 2하고 4 사이에만 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2의 알파 승 값이 얼마가 나와버린 거야? 8이 나와버린 거야.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중근에서 나오는 해들은 지금 단 하나도 쓸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 나는 거야. 이거 정리해놔 얘들아. 왜 답이 안 되는지도 적어놔야 돼 이거. 중근일 때를 체크를 해봤는데 두 개가 지금 모순이 발생돼서 못 쓰는 상태입니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요거 중근 라인은 다 적었으면 좀 지워버릴게. 얼른 적어. 지웁니다. 요 라인은 중근 라인 다 지울게. 어차피 여기 뭐 많이 적은 거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돼야 되는 케이스가 하나는 양근이 나오고 하나는 음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찾아놨던 것이 알파라는 게 1하고 2 사이에서 놀기 때문에 이 2의 알파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놀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2에서부터 4까지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죠. 4가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하자는 거야. 2일 때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t가 2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안 돼야 됩니다 라는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는이 없고 는이 없으니까 2알파승이 2거나 4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t 자리에다가 뭐 또는 뭐를 넣어보겠다는 거야? 2하고 4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성립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된다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t에다가 2 한번 대입해 볼 거고 4 한번 대입해 볼 건데 그때 지금 성립이 안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2 한번 대입한 거 불러봐. 여기 t 자리에다 지금 대입을 하는 겁니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a니까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성립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 번만 더 넣어보자. t에다 4 한번 넣은 거 불러봐.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4a니까 당연히 성립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지. 그러면 우린 지금 a의 값을 찾는 거야? a의 범위를 찾는 거야? 문제 봐봐. a의 뭐 찾으라고 돼 있어? 범위를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돼야 되니까 일단 확정적으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긴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가 아니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a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까? 이게 뭐보다는 커야 될까? 아니면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아니면 뭐이다는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어떤 범위에서 놀아야 되는지를 문제 한번 쭉 스캔하면서 얘가 혹시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해 보세요. 1분만 시간 줄게. 우린 지금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집어넣어서 얘가 성립되지 않는다를 활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정리된 4 마이너스 2a가 어떤 값에서 놀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2의 알파승은 일단 양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은근이 돼야 됩니다. 은근. 전화 오고 있나? 그래서 빨리 고민해봐. 양근 은근인 거고 우리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2 또는 4를 넣은 건데 4를 넣었을 때는 그냥 0보다 크다가 확인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4를 넣었을 때 얘 값은 지금 무조건 0보다 큰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돼야 될까? 자지 말고 문제를 보고, 여기 본다고 답 안 나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생각 좀 해봤어? 생각 좀 해봤어요? 혹시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지 알 것 같아? 잘 모르겠지? 봐봐. 얘를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은 내가 2차 함수가 먼저래서 2차 방정식이 먼저래서 2차 함수가 먼저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얘가 방정식이지만 얘를 2차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그게 지금 x축이랑 만나는 t의 값이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무슨 근이어야 되고 양근이어야 되고, 하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근이 돼야 돼요. 그럼 y축이라는 게 얘하고 얘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이 어딘가에 존재가 돼야 되는 거겠죠. 뭐 대충 가정을 하면 요런 데 있을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y축으로 잡혔다는 건
우리가 그 t 자리에다가 뭐 넣었을 때 우리가 보고 있죠? 2 넣었을 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실제 t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2라는 값은 얘보다 어느 쪽에 위치를 해야 될까? 왼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럼 4라는 값은 얘보다 어느 쪽에 위치를 해야 될까?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t라는 값이 2하고 4 사이 어디에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하면 대충 이런 데 2가 있는 거고 이런 데 4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은 지금 0보다 어떻다라는 게 확인이 돼?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큰 게 확인이 돼버린 거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지금 이 범위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뭐보다 어떻다? 2보다 커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 정리랑 이 필기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중에서는 2차 함수가 먼저 나온 거니까 때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서 했었던 건데 2차 방정식에 이거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어려운 거 두 개 배웠었잖아. 실근의 부호라는 것과 실근의 위치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뭐 쓰는 걸까? 실근의 위치를 쓰는 거겠죠. 실근이 이런 데 위치해야 되니까 2는 얘보다 왼쪽, 4는 얘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걸 이용해서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0보다 작다, 크다를 활용하는 거죠. 너 눈 똑바로 떠. 눈 똑바로 떠. 힘 줘, 눈. 좀 어려운데 이거. 지민아, 이거 이해되니? 현주는? 됐어? 줘서 집에 와서 돌려봐. 이해 됐어? 오케이. 나경 이해됐어? 설마? 이해됐어? 이거 몇 번 좀 둘러봐야 될 겁니다. 좀 어렸어. 정서 졸리면 일어나. 알겠지? 이해됐어? 돌려봐. 이 부분만 좀 돌려봐. 시간 준 거 그런 거 다 퀵하고 다 필요한 부분만 돌려서 보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진도 좀 나가야 됩니다. 나갔었나요? 조금 나갔었죠. 그래서 그때 내가 84쪽 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 85쪽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지수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딱 몇 개 있었지? 하나. 94까지만 94까지만 풀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95를 좀 이따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부등식에서는 내가 딱 하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를 공통인 걸 떼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됩니다. 근데 밑이 1보다 큰 거를 떼줄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조심할 거 있어, 없어? 사실 없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시도하셔야 되는 건 밑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밑을 통일을 시켰다면 걔들이 이제 떼줄 건데 걔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부등호 방향 반대할지 그대로 할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95번 좀 할게요. 자, 195번 뭐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치환. 누구를 t라고 두겠다. 근데 그럼 우리는 2x승을 t라고 두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무조건 0보다 큰 놈인 거죠. 그런 다음에 치환된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들어봐.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무슨 값이야? 사이 값이죠. 뭐하고 뭐 사이여야 되는 거야? 2하고 4 사이가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치워봅시다.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1하고 4 사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되돌려줘야죠. 2의 x승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이걸 그럼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범위로만 바꿔주면 되잖아. 자, 1이라는 건 2의 몇 승이야? 0승이지. 4라는 건 2의 몇 승이야? 2승이지. 그럼 전부 다 공통인 2를 이제 뗄 거잖아. 1보다 크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밑을 항상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 떼줄 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85쪽으로 갈게요. 오늘도 숙제가 적당히 나가겠다 오늘은. 자, 85쪽에 19번에 1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를 하려고 노력하랬지? 밑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랬죠. 그러면 왼쪽이 밑이 2니까 쟤는 그냥 그대로 일단 놔둡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32분의 1이 있는데 32분의 1은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5승이죠. 그러니까 쟤를 2의 마이너스 5승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5만 곱해주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승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공통인 밑을 떼줄 건데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요 부등식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넘겼더니 8x, 넘겼더니 마이너스 1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 여기까지 찾아지면 이 부등식은 저는 이제 안 풀어줄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 정리하는 것만 같이 할게. 나머지 부등식 계산은 너희가 해. 자, 2번 봅시다. 자, 이번에 있는 0.2를 너희가 뭐라고 바라봐야 될까?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쟤를 그냥 5분의 1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승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밑을 뭐로 걸었지? 그러면 오른쪽도 밑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지? 5분의 1. 그럼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승으로 봐주면 되는 거죠. 자, 밑 통일됐지? 떼줄 거잖아. 근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 오케이?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시작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누구 통일? 밑 통일. 그런 다음에 그 통일된 거 떼줄 때 부등호 방향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1차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거는 그건 뭐 제가 당장은 어떻게 해드리기 좀 힘듭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3번 보자. 자, 3번은 왼쪽 밑이 3으로 잡혔지. 그럼 오른쪽 밑도 뭐라고 둘 건데? 3이라 둘 거야. 그럼 27은 3의 3승이잖아. 그러면 그 공통인 3을 떼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86쪽은 아까 우리가 한 문제 풀었던 유형이지. 보자마자 뭐 해야겠다는 생각? 그렇지. 그럼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바로 식을 좀 써봅시다. 맨 앞에는 식이 어떻게 적힙니까? 2t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t는 지금 당연히 0보다 큰 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인수분해해야겠죠.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2t, t, 1, 2 마가 되는 거지. 그럼 양이면서 왼쪽이니까 무슨 값이야? 바깥값이지. 바깥값입니다. 그러면 뜻은 t라는 것은 지금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린 그 t는 0보다 어떤 것만 쓰고 있어요? 큰 것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앞에 0보다 크다도 슬쩍 붙여줘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t 자리에 누구를 되돌려줘라? 2의 x승만 되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봐봐. 2의 x승은 어차피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왼쪽 범위는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 공통인 2를 떼줘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다음에 얘는 2의 1승이니까 떼버리게 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써지는 거예요. 알겠지? 넘어갑시다. 87쪽. 자, 이번에 밑에 미지수가 포함이 된 이게 좀 어려워요. 보통 아이들이 얘하고 그 다음 파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공통인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된댔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온댔지. 근데 우린 저 밑에 있는 x 봐봐. 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 알아 몰라?
그럼 뭐 해야 된다는 뜻일까? 가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어떻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잖아, x가. 그럼 x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 x에다 1 넣어봐봐. 왼쪽도 1, 오른쪽도 1이지. 1이 1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그럼 얘는 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냐? 자, 얘부터 봅시다. 그럼 얘는 밑이 통일됐잖아. 근데 밑범위가 얘잖아. 그럼 얘들을 떼주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된다고요. 그러면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2x가 4보다 작으니까 x는 2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만 쓰겠다라고 했죠. 거기서 나온 해가 2보다 작다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인마하고 인마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연립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연립을 진행하면 누가 나와요? 1번, 2번, 1번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위의 범위에서는 얘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1보다 큰 범위니까 미친 거 떼줄 때 바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요 부등호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정리하면 x는 지금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구간과 그 구간에서 나온 해는 우리가 뭐를 진행해 줘야 되는 거야? 연립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인마하고 얘하고 연립하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1번, 2번. 1번, 2번 연립하면 누구 나옵니까?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에서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는 얘하고 얘가 나왔으니까는 이번에는 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구간과 그 구간에서 나온 해끼리는 뭐 해주고 연립, 구간과 그 구간에서 나온 해끼리는 뭐 해주고 연립.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해끼리는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또는 요겁니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밑에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밑에 범위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서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봤다면 다음에는 뭐 못 풀릴 수준은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88조. 안 힘드니? 어차피 2개만 하고 나면 나머지 또 다 숙제로 나갈 거라 스트레칭 좀 하세요, 여러분. 기지개를 켜셔도 되고 소리 지르셔도 되고. 1분만 휴식. 1분 뒤에 2개만 더 하자. 내일 금요일이지. 내일 보강할까 말까? 안 되나? 시간이? 혹시? 금요일 하고는 안 오나요? 못 오죠. 오나요? 본수업만 합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가 금요일은 특강이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보강 잡아서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모든 인원이 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라서. 내일 못하겠죠 아마? 못하는 게 하기 싫은. 오, 지금 이제 슬 정신 차리고 이제 두 파트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좀 주거나 쉴 시간 줄게요.
자, 필수예제 22번. 자, 얘도 일단 딱 보자마자 뭘 써야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야 돼. 치환이겠죠. 2x승을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그 t는 지금 0보다 큰 것만 사용을 한다. 이런 거를 좀 써두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환된 식을 써보면 t 제곱에 뒤에 뭐가 붙을까? 보고 한번 말해봐. 마이너스 12. 그렇지. 마이너스 12t. 뒤에 숫자는 플러스 2k. 걔가 지금 0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t의 범위는 뭐부터예요? 0보다 큰 것만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값들이 항상 0보다 어땠으면 좋겠는 거야? 컸으면 좋겠다는 절대부등식인 거지. 기억나? 절대부등식. 그럼 일단 이거 그림을 조금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t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6. 그게 지금 0보다 크다인 거잖아요. 그럼 요거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6 콤마 2k 마이너스 36이죠. 그리고 어디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x의 범위는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근데 우리가 0이라는 건 얘보다 왼쪽 어딘가인 얘부터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그림은 요 그림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빨간 그림이 항상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렇죠. 그러려면 얘가 가지는 제일 어떤 값이?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면? 크다면 나머지 그림도 전부 다 0보다 어떨 거니까? 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2k-36이 0보다 커버리면 된다는 뜻이죠. 맞죠? 그럼 우리 이거 정리하면 k는 뭐보다 어때야 돼? 1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치환을 하고 범위를 써봤더니 절대부등식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또 실생활입니다. 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좀 문제를 천천히 읽고 식 세우는 연습을 해봐. 읽어보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몇 %씩 감소라는 뜻입니까? 75%가 감소한다는 것이 얘들아. 그걸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원래 거에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 75%가 감소된다는 건 몇 %가 남는다는 뜻이야? 25. 그럼 원래 거에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4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얼마가 곱해진다는 뜻이야? 4분의 1이 곱해진다고 해석을 하면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75% 감소를 25% 유지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25% 유지는 원래 거에 4분의 1이 곱해진다고 해석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뭐 이하로 줄이고 싶답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한 장 통과당 얼마가 곱해진댔지? 4분의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걸 지금 x번 통과를 시켰을 때 그게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야? 1024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하면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돼야 돼? 오른쪽이 돼야 돼?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1024분의 1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하. 줘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생각을 해봐. 줘서 오른쪽이 커야 돼? 왼쪽이 커야 돼? 10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커야 된다는 뜻이야? 두고 있는 거 맞지?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그래.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1번, 2번. 친구 찬스. 1번, 2번. 그치, 얘가 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줘서 틀려도 되니까 찍어라도 보지. 야, 그럼 이거 답만 내면 되잖아. 얘를 지금 밑을 4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밑을 뭐로 바꾸면 좀 편할까? 2에 마이너스 2승으로 바라볼까? 그럼 얘는 2에 몇 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승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줘서 1024는 2의 몇 승이야? 외우라고 했던 값입니다. 2의 5승은 32고요. 2의 10승이 1024입니다. 얘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10승인 거니까 그게 역수가 됐다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0승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공통이 2를 떼줄 때 부동항량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양쪽에 나눠줄 때 부동항량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 말 뜻은 x가 5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몇 번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야? 5번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숙제는 90쪽까지. 90쪽에 1월 15일 90쪽에 1월 15일 써주시고 조금 쉬고 미적분 합시다.